네, 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어소장입니다. 31평형인 국민평형대의 그런 집이죠.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되게 재밌는 게 남쪽에 거실이 있기는 한데 서쪽 깊숙이 주방이 있는 구조였어요. 주방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고 또 여기가 겹쳐가지고 거실이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이 교집합된 공간들을 주방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거실로 봐야 될까 굉장히 모호한 그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 속에서 무아공간이 어떻게 진단하고 공간적으로 처방까지 했는지 제가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주방입니다. 31평인 집에 있을 만한 크기의 주방인가 그런 생각도 드시죠. 기존의 현황은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안쪽 부분에 기역자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싱크와 그리고 가열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구조였고요. 이 주방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었어요. 어떤 경우가 났느냐, 마감재가 좀 바뀌어지고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좀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손으로 만지는 이 부분에 기역자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수납장에 놓였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손으로 가리키는 딱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도 튀어나와 있고 다용도실로 가는 동선도 오히려 더 불편해졌고, 가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을 써서 주방을 리뉴얼을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생활을 개선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의 니즈를 좀 들어봤더니 대부분 첫 번째는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를 가지고 싶어요. 소가전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납 공간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비자들은 이 공간의 언어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겠죠. 비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공간 진단 이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설문지부터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전화로 통한 심층 인터뷰, 대면 미팅까지 이런 절차대로 겉단에 있는 내용들 말고 더 깊은 근저의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집이 진짜로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분은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거 굉장히 즐겨 하시고, 그리고 따님과 함께 뭔가를 만들고 시간을 보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많은 소가전이 있으실 것이고, 가전만 있나요?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죠. 신기했던 건 우리 아내분께서 이미 집을 정말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하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정도와 비슷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그런 캐릭터이셨는데, 주어진 공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를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계속 아쉬워하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저희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자리를 좀 안쪽으로 옮겨서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많은 니즈와 어떤 불편함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집을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공간의 영역을 잡아 나가는 걸 제일 중요한 조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설계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평면도에다가 트레싱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걸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식탁 존이구나, 여기가 다이닝 존이구나, 공간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 러프하게 공간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제가 조닝을 해봤더니 요리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기존의 구조는 벽을 바라보고 제일 구석에서 골반 같은 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열대와 개수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과 이 주방이라는 공간이 어설프게 교집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거실인가 주방인가 애매한 공간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차라리 주방 부분을 더 공용부로 확장을 시켜서 원하셨던 홈바와 그리고 이런 소가전 수납장들, 쿡,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저희가 공간의 형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의 생긴 모양 따라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가끔 쓰는 말인데,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대로 공간이 이렇게 세장하게 생겼죠.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기물 배치를 했을 때 효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알터네이션도 있어요. 분명히 얘를 반대로 꺾어가지고 다른 방향의 대면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공간의 형태대로 오브제를 놓았을 때 실패할 확률이 좀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수대가 있던 자리를 키 큰 장으로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 미드웨이 라인에 지금 이 전자 렌즈가 들어가 있죠. 재밌는 게 우리 가족분들은 전자 렌즈가 2대예요. 뭐 정확하게는 전자 5번이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전자 렌즈 계열의 제품들이 2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생선을 굉장히 잘 굽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생선을 5번 이상 구워보면은 이 냄새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집니다. 한번 끝이야.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 이 하나의 전자레인지 오븐은 생선을 굽는 데만 쓰시고 나머지 전자레인지는 이제 법령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전회사들의 미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잘 팔로우 하느냐가 그리고 앞으로 제한하느냐가 좀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되게 재밌는 게 되어 있는데 키 큰 가구장이 만날 때 이 코너 부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된 게 바로 이 코너 팬트리입니다. 이 장 깊이 해봤자 뭐 600에서 700 사이일 거고 냉장고장 해봤자 뭐 72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공간 두 개가 만나는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크지 않은 공간인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디테일로 코너 팬트리를 만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팬트리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시도를 하면서 유레카를 불렀었는데 왜냐 사실은 팬트리가 이곳에 없으면은 결국에는 다용도실을 팬트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는 냉기가 많이 흐르는 공간이니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뭔가 햇빛을 받거나 뭘 놔두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컴팩트하지만은 효용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내분께서 주방을 리뉴얼 한번 하셨었는데 툭티 냉장고가 있었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오히려 거실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도 싫고 사용도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저희는 냉장고 3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 키 큰 장 쪽 뒤쪽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전면에 지금 식기세척기부터 이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2800에 800 사이즈입니다. 이 아일랜드가 크다는 것은 이 워크탑이라고 부르는 작업대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아내분이 바라셨던 딸과 함께 요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딜리버리해서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게 저는 구현됐다고 바라보고요. 재밌는 디테일이 더 있습니다. 자, 인덕션을 저희가 바깥쪽으로 빼놨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세밀하게 가족분들과 매칭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키 큰 장들을 더 바깥쪽으로 빼고 인덕션을 안쪽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앵글 삼각동선이 딱 나오죠. 싱크대가 있고 뒤에 가열대가 있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구조가 딱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식탁 때문이에요. 식탁.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식탁의 벽면으로는 지금 미디웨이가 싹 다 열려있는 키 큰 장이 있고 끝쪽에는 또 홈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31평이라 말씀드렸죠. 여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클 수가 없습니다. 작잖아요 공간이. 그러면은 굉장히 마이크로한 치수들을 쪼개가면서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치수 값을 불러드려 볼게요. 이 벽 끝에서부터 키 큰 장 뒤쪽에 있는 우리 안쪽 벽까지 거리가 얼마냐? 324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벽 쪽부터 치수를 한번 띄워볼 거예요. 지금 이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700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선도 지나가고 콘센트도 꽂혀야 되니까 720 정도를 바라봅니다. 자, 720. 그리고 이 냉장고와 아일랜드 사이에 이 양쪽으로 공간을 문 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치수가 바로 900 정도예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에 아까 내가 폭은 얼마나 말씀드렸죠? 800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는 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한 820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걸 이제 더하기를 해보면은 324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렇게 가늠해 가면서 공간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컴팩트하긴 하지만 장방향, 공간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느낌을 줘요. 실제로 쓰실 때도 그럴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식탁이 아일랜드에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랬죠. 여기는 입식이라고 부르는 서서 생활을 하는 행위고요. 이 테이블은 의자를 빼고 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 있을 때 제가 필요한 요 폭. 자, 제가 만약에 앉았을 때 자, 엉덩이가 어디로 가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그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덕션을 이 바깥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얘는 좀 짧아도 돼요. 뭐 진짜 짧게는 600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10cm를 더 밀어 넣었던 거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요곳의 복도는 900이고 인덕션이 있는 요 뒷장, 키 큰 장 배면장부터는 이제 이 공간이 1000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10cm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기능 설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을 때도 뒤로 통과 동선을 하고 뒤에 한 명이 서서도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공간이 확보가 됐다.
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이 바뀌었죠? 천장에 저희가 지금 상판액이 모자를 씌워놓은 듯한 이런 인방 디자인을 쭉 따라가서 이렇게 끊어놨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하이엔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실이라 불렀던 자리에 큰 테이블과 김치냉장고가 있었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식탁이 있었고요. 옆에는 김치냉장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소파가 있는데 이 소파는 어디에 있었을까? 주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이 구조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최대한 넣어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주방이라고 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공간 구성을 잡고 나니까 오히려 사이즈는 좀 작지만 이런 거실 영역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 뒤에 바깥 풍경, 뒤에 소나무가 이렇게 촥 있거든요. 저층부라서 굉장히 이 환경 속에서 책을 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설문 내용과 설계 과정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내분께서는 그 책을 그냥 많이 꽂아두는 뭐 그 정도 디스플레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에 지금 장이 하나 있죠.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책장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책장을 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었냐면은, 아내분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책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책이 꽂혀 있는 게 너무 시각적으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빨리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드신대요. 그래서 이 정도 표현하시는 거 보면 책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시다. 좀 시각적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합률이 슬라이딩 도어 형태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럼 책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좀 아사머사하게 비치긴 하지만 책의 타이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박은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슬라이딩 창을 살짝 열어서 또 책을 꺼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꽤 조금 재밌는 유니크한 디테일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이라든지 지금 이런 돌출 디자인이라든지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의 포인트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소 같은 거겠죠. 소비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장식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처럼 보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소비자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때 전문가들은 더 깊이 근저의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이런 형태로 제한돼야 되겠구나를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저는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넣은 게 이렇게 마그넷을 좀 이렇게 뭔가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면에 금속이 지금 접합이 돼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 이렇게 자석이 붙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백베인트라 부르는 글라스에 자석이 붙고 배면에 철판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상당히 강해야 돼요. 왜냐면 유리 5mm 밖으로 자석이 붙어야 되니까 자력 형성이 돼야 되겠죠. 시중에 흔히 많이 파니까 그런 거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자석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를 쓰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숨은 스토리를 가장 잘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선반장에는 예쁜 것들이 디스플레이 될 텐데, 여기에는 저희가 배면에 동경을 사용을 해서 좀 살짝 좀 비치고 몽환적인 느낌이 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창가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플랫한 소파를 배치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되게 많은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 주방이 시작되는 이 끝점의 선부터 수납장 이 끝까지의 거리가 3인용 소파 조금 작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돌려서 세로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소파가 TV를 안 보시니까 주방을 집 내실을 향해서 배치가 됐었는데, 사시다가 좀 지루하시다 그러면은 소파를 돌리고 소파 테이블을 놓고 맞은편에 리클라이너나 조그만 이런 1인 체어들을 놨을 때 이게 하나의 또 응접 공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살았다면 저는 그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유도가 있는 공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서 조금씩만 변형을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1인 리클라이너 체어를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 좀 단단한 테이블을 놓으면은 약간 와인존 같이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철나무잖아요. 이게 내내 푸르니까 이 장면을 좀 고스란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고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건데 걸려있는 작품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납장 안에 만드는 브론즈경의 빛입니다. 걸어갈 때.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광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뉴질랜드 남섬을 방문하셨을 때 그 습지를 보고 그 풍경을 그리셨다고 해요. 소나무에 햇빛이 때리니까 커튼에 되게 아름다운 이런 자연의 무늬들이 이렇게 새겨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이광호 작가님의 작품과 소파 벽면에 있는 하얀색 캔버스 같은 이곳에 그 소나무의 빛그림자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한편에 작품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예술가가 사시는 우리 집에 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음번 집 사면은 좀 저층부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안방부로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안방 화장실을 이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이 무화가 던진 큰 아젠다죠. 그럼 안방을 좀 작게 벽을 치고 그 공간 안을 안방으로 활용을 하고 공용부 화장실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완성하는 이 구조를 공용부 레이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은 각자의 방을 사용하시는 따로또 같이 가족들이에요. 따님과 아내분께서는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방을 쓰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 쓰고 있는 안방 쪽으로 들어왔을 때라도 프라이버시가 깨지다 보니까 이 레이아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용된 걸 보시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이 동선을 새롭게 만듦으로 해서 양쪽 측면에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에도 정말 많은 이런 소소한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벽 뒤쪽에 구조벽체와 큰 피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공간을 구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쪽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 공간과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뒤쪽에는 지금 꽤 큰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창고 공간을 만들었던 이유도 그쪽에 지금 분배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존치하면서 저희가 창고로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에는 또 뭐가 있을까? 벽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살짝 안으로 파 넣어 가지고 왜냐 안방의 구성도 여기에 레이아웃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사용이 좋게끔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러가 들어있어요. 스타일러가 공용부에 있으면은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효용이 있겠죠. 이것처럼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조차도 수많은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수많은 옵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했을 때 또 가장 집 전체 관점에서 큰 효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이전에는 여기 문짝이 그냥 달리는 아주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여기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겠죠. 근데 여기가 새롭게 동선이 뚫리면서 새로운 골목길이 하나 더 생긴 개념이거든요. 이런 동선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게 사실은 이제 집에서 굉장히 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축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 프로세스대로 만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꼭 맞는 기능적이고도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는 이 과정이 흡사 그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경험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되게 많은 검사를 하죠. 뭐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 초음파 그리고 또 대면 카운셀링을 하죠.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은 어떠신지 이런 내용을 또 수집을 합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의사분들이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이나 이런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모험관이 하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의 언어로 둘러싸여져 있는 비전문가들의 언어죠. 그 수많은 단어들을 제가 좀 근본적인 이유를 잘 발라내고 이걸 프로세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걸 가져갔을 때 가장 후회 없이 오랫동안 여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회사는 수입도 굉장히 많고 비용도 싸지가 않습니다. 내 생에 꼭 한 번은 무화공간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뭐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시고 이메일도 주시는데요. 궁극에는 무화공간에 찾아오실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너무나 즐거운 일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을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집을 만들 때 파트너들과 대화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고요. 다음 프로젝트도 제가 재밌는 걸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